60세를 넘긴 후 몸이 갑자기 말을 듣지 않기 시작한 적이 있으셨나요? 에너지는 사라지고 잠은 뒤척이기 일수고 부부관계에서도 자신감을 잃어가는 느낌. 혹시 그 이유가 노화 때문이 아니라 매일 건강에 좋다고 믿고 먹고 있는 과일 때문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자연의 선물이라 믿어온 과일 중 일부가 사실은 서서히 혈액순환을 약화시키고 소화를 망치며 남성으로서의 활력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현우입니다. 30년 넘게 중장년 남성분들의 심장 건강 혈류, 그리고 60세 이후에 친밀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해왔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반복해서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정성껏 챙긴 식단도 아무도 나이 든 몸이 음식을 다르게 소화한다는 걸 알려주지 않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30대에 아무렇지 않게 먹던 과일도 60세 이후에는 해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올바른 과일을 잘 선택하면 안에서부터 에너지를 회복하고 몸을 보호하며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려드릴 겁니다. 절대 다시는 드시지 말아야 할 4가지 과일. 이들은 혈압 약물 균형 활력에 조용히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반드시 챙겨 드셔야 할 4가지 과일. 이들은 뇌심장, 소화기계는 물론 침실에서의 자신감까지 지켜줍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번 주에도 드셨을 가능성이 높은 가장 위험한 과일도 함께 알려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한 입 베어물 때마다 진실을 함께 밝혀나가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도 60세 이후 건강을 위한 따뜻한 조언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종을 눌러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고 느끼신다면 댓글에 1번을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0번을 남겨주시면 다음엔 더 나은 내용을 준비하겠습니다. 이제 왜 60세 이후엔 모든 과일이 똑같이 작용하지 않는지를 이해하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절대 모르고 계시는 진실. 노년기에 절대 드시면 안 되는 4가지 과일입니다. 이 과일들은 어디서도 보기 힘든 희귀한 과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흔해서 누구나 집에 두고 건강에 좋다고 믿으며 매일 드시는 과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과일들이 여러분이 복용 중인 약물의 효과를 방해하고 혈당을 갑자기 올리며 관절에 염증을 일으키고 혈액순환까지 약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그 과일들이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은근하고 교묘한 과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몽. 조용히 약효를 방해하는 과일. 아직도 기억납니다. 82세 한 환자분이 응급실에 다녀오신 뒤 떨리는 목소리로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갑작스럽게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집에서 결국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원인은 놀랍게도 자몽이었습니다. 상큼하고 상쾌하며 건강에 좋을 것처럼 보이는 자몽.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께서 모르고 계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자몽은 단순한 과일이 아닙니다.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께는 화학적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60세 이상의 분들 중 약을 복용하지 않으시는 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자몽에는 CYP4라는 간 효소의 작용을 방해하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효소는 혈압약, 콜레스테롤약, 불안약, 심지어 전립선 치료제까지 우리가 흔히 복용하는
약물들을 몸에서 분해하고 배출하는데 꼭 필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자몽이 이 효소의 작용을 막아버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약이 제 시간에 배출되지 않고 혈액 속에 남아 농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속도는 빠르고 몸은 아무런 경고도 주지 않습니다. 그 결과 근육 파괴, 심장 리듬 이상, 과도한 출혈, 지독한 피로감과 뇌안개 같은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겉보기엔 밝고 건강한 과일이지만 속으로는 조용히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셈이죠. 더 무서운 건 이 자몽이 병원 양로원, 요양병원 아침 식사에도 자주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건강식을 실천하시는 분들의 식단에도 종종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약을 복용 중인 어르신들께는 이 한 조각의 자몽이 조용한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체리 달콤하지만 위험한 배신자. 어릴 적 여름이면 마당에서 체리를 한 움큼 담아놓고 가족들과 함께 나눠 먹던 기억이 있습니다. 달콤하고 촉촉하고 그 시절에 따뜻한 기억이 담긴 과일이었죠. 지금도 많은 어르신들이 체리를 보면 미소를 지으십니다. 저 역시 그 마음을 잘 이해합니다. 체리는 작고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라서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사실이 있습니다. 특히 염증 당뇨 관절 통증을 앓고 계신 분들에겐 체리가 조용히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체리 한 컵에는 약 20g 이상의 당분이 들어있습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60세 이후에는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기 쉬워지기 때문에 이 당분이 몸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혈당이 즉시 오르지 않더라도 반복적으로 섭취하면 에너지가 떨어지고 사고가 흐릿해지고 장기 기능에도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아침에 무릎이 욱신거리거나 손이 부어오르거나 건강 간식이라 믿고 먹었는데도 식후 유독 피곤하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원인이 체리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당분만이 아닙니다. 체리는 산성 과일입니다. 관절염이나 만성 염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 산성이 염증을 조용히 자극하여 통증과 뻣뻣함을 더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어르신은 건강을 위해 매일 체리를 드시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통증은 오히려 점점 심해졌고 결국 검사 결과 체리가 통증을 유발하는 주된 요인이었음을 알게 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연산 과일은 무조건 몸에 좋다는 믿음을 갖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의 몸은 훨씬 더 섬세하고 민감합니다. 한 입의 과일이 몸의 밸런스를 좌우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만약 체리 같은 작은 과일도 관절을 배신할 수 있다면 이제 다음 질문을 던질 차례입니다. 몸속 칼륨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심장, 신장, 뇌의 기능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다음은 많은 어르신들이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드시는 과일 하지만 조용히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과일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바나나 과하면 해로운 착한 과일. 저 역시 오랫동안 바나나는 가장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과일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손쉽게 먹을 수 있고 부드럽고 칼륨도 풍부하고 어르신들의 식단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과일이죠. 하지만 60세 이후 진실은 달라집니다. 한때 에너지를 북돋워주던 바나나가 이제는 조용히 심장 근육 집중력에 부담을 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진료한 환자 중 로버트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70대 후반에 전직 버스 운전사셨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던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바나나를 한 개 많을 땐 2개까지 드신다고 하셨죠.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심장이 두근거리고 어지럼증이 생기고 몸 깊숙한 피로감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놀랍게도 고칼륨 혈증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신장 기능이 예전 같지 않게 됩니다. 특히 혈압약 중 ACE 억제제나 칼륨 보존 이뇨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칼륨 배출이 더욱 느려지고 그 결과 체내에 칼륨이 쌓이게 됩니다. 칼륨은 적당히 있으면 유익하지만 과하게 축적되면 심장 박동을 교란시키고 근육 기능에 영향을 주며 심지어 뇌의 명료함까지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바나나는 전혀 위험해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몸의 화학 반응은 이미 바뀌어 있습니다. 40대에 도움이 되었던 습관이 지금은 조용히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나나 하나가 이렇게 몸의 리듬을 흔들 수 있다면 다음 과일은 더 큰 문제입니다. 겉으로는 건강식처럼 보이지만 혈당 체중, 혈액순환을 관리하려는 어르신들께는 가장 위험한 감춰진 함정이 될 수 있는 과일이죠. 아마 지금도 대게 찬장 어딘가에 조용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 말린 과일, 숨겨진 당폭탄. 몇 년 전만 해도 제 책상 서랍에는 작은 트레일 믹스통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몬드, 캐슈넛, 그리고 약간의 말린 크랜베리나 건포도. 깔끔하고 건강해 보이는 간식이었고 식사 사이 배고플 때 드시라고 환자분들께도 종종 추천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이상한 패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환자분들께서 이런 증상을 말씀하셨습니다. 혈당이 요동치고 소화가 잘 안 되며 이유 없이 에너지가 푹 꺼지는 느낌이 자주 찾아온다는 것. 그 원인은 말린 과일이었습니다. 겉보기엔 무해해 보입니다. 과일이잖아요. 껍질을 벗길 필요도 없고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크기이고 언제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좋은 간식 같죠. 하지만 수분이 제거된 과일은 자연의 수분과 포만감을 잃고 당분만 고농축으로 남게 됩니다. 한 줌의 건포도는 작아 보이지만 대사 관점에선 포도 한 송이를 한꺼번에 먹는 것과 같습니다. 물도 섬유질도 부족하니 혈당은 더 빠르게 오릅니다. 게다가 많은 말린 과일은 설탕이 추가로 입혀져 있고 황산염, 술핏이라는 보존제가 들어 있습니다. 이 화학 물질은 장을 자극하고 염증을 악화시키며 두통이나 호흡 문제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소화혈계, 예민증이 있는 어르신들께는 이 작고 달콤한 한 줌이 조용한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바로 그 착각입니다. 나는 몸에 좋은 걸 먹고 있어 라고 믿는 순간 사실은 건강을 더 망가뜨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희망적인 이야기 또한 있습니다. 나이가 들며 어떤 과일들은 우리 몸에 조용히 해를 끼치지만 그 반대로 우리를 도와주는 과일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이 과일들은 뇌를 보호하고 심장을 지켜주며 소화를 도우면서 잃어버린 활력과 자신감을 되찾게 해줍니다. 이제부터는 정말로 드셔야 할 4가지 과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쩌면 지금껏 한 번도 약처럼 생각해 본 적 없는 과일일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블루베리 뇌를 지키는 조용한 수호자. 블루베리에는 뭔가 조용하지만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이 과일은 과하게 눈길을 끌지 않습니다. 화려하지도 열대과일처럼 이국적이지도 않지만 60세 이후 어르신들께는 아마 가장 중요한 과일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제가 돌보던 74세의 월터서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퇴직한 교사셨고 평생 기억력이 좋고 또렷했던 분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분이 조심스레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요.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도 가끔 잊고 열쇠를 어디 뒀는지도 깜빡합니다. 그 말을 하실 때의 불안함, 그리고 그 옆에서 함께 걱정하던 아내분의 표정이 아직도 떠오릅니다. 우리는 약이 아닌 자구 실천 가능한 변화부터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블루베리였습니다. 이 작은 파란 보석 같은 과일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뇌장벽을 통과해 뇌 속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사고력, 기억력, 인지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죠. 월터 선생님은 아침마다 귀리죽 위에 블루베리 반 컵을 얹어 드셨습니다. 불과 몇 주 만에 그는 스스로 말했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예전의 나로 돌아가는 기분이에요. 이것이 바로 나이에 맞는 올바른 과일이 주는 힘입니다. 블루베리는 단지 뇌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액순환을 돕고 당분이 낮아 당뇨나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께도 적합합니다. 이렇게 작고 겸손한 과일 하나가 기억과 심장을 동시에 도울 수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과일 바구니 안에 조용히 걸려있는 그 익숙한 과일도 실은 평생 동안 혈관을 지켜주는 동반자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과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께 익숙하고 오랜 세월 간식으로 드셔온 바로 그 과일, 바로 사과입니다. 두 번째, 사과 심장의 가장 좋은 친구. 제 아버지는 매일 점심 도시락에 사과 한 개를 꼭 챙기셨습니다. 아버지는 늘 단순한 원칙을 지키셨죠. 저녁 먹고 나서 걷기, 물 많이 마시기, 하루에 좋은 사과 하나 먹기. 그땐 그냥 옛날 사람의 습관이라 생각했지만 수십 년간 환자들을 돌본 지금에서야 저는 그 지혜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사과는 단지 전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호입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펙틴은 장 속에서 콜레스테롤과 결합하여 몸 밖으로 배출시켜줍니다. 이 말은 곧 LDL 콜레스테롤 감소, 뇌졸중 위험 완화, 그리고 심장이 더 이상 과로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60세가 넘으면 이런 조용한 도움이 피로와 자유 사이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과는 혈당을 안정시키고 변비를 완화하며 건강한 체중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블루베리와 달리 사과는 그저 씹는 행위만으로도 정서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아삭하는 소리, 수확철의 기억, 어릴 적 도시락, 우리가 먹었던 시절의 따뜻하고 안전한 음식의 기억을 함께 떠올리게 하죠.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이 가공된 간식 대신 하루 한 개의 사과로 다시 활력을 되찾는 모습을 지켜봐 왔습니다. 작고 평범하고 너무나 익숙한 이 과일이 실은 가장 강력한 건강 파트너였다는 사실. 때로는 답이 복잡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사과가 심장을 지켜주는 수호자라면 이제 다음 과일은 뼈를 튼튼히 하고 두뇌를 맑게 하며 조용히 약해져 가던 신체의 기운을 회복시켜주는 과일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께는 이게 과일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방 속 가장 강력한 건강식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과일은 아보카도입니다. 세 번째, 아보카도 무너진 힘을 다시 세우는 과일. 얼마 전 68세 해롤드라는 환자분이 제 앞에 앉으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아프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건강하단 느낌도 아니에요. 그냥 뭔가 꺼져가는 느낌이 들어요.
꺼져간다. 그 표현이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아프거나 망가진 건 아니지만 예전 같은 기운이 없고 중심이 흔들리는 듯한 느낌. 그리고 때로 힘을 되찾는 길은 더 열심히 하거나 더 많은 걸 먹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몸을 다르게 채워주는 것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바로 여기서 아보카도가 등장합니다. 대부분 아보카도를 과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지만 실제로는 과일이며 60세 이후 어르신들께는 가장 강력한 과일 중 하나입니다. 달콤한 과일들처럼 에너지를 급속히 올렸다가 곤두박질치게 하지 않고 아보카도는 천천히 깊게 그리고 조용히 작용합니다. 여기에는 몸이 꼭 필요로 하는 단일불 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지방은 심장을 보호하고 두뇌를 맑게 하며 관절을 부드럽게 만들어 줍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염증을 줄이며 전신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중요해지는 부위들에도 혈류를 안정적으로 전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비타민 K가 풍부하여 뼈를 튼튼히 하고 골절 위험을 줄여줍니다. 이는 60세 이후 가장 현실적인 건강 고민 중 하나죠. 그 외에도 칼륨, 엽산, 루테인 등 두뇌, 시력, 전신 건강을 위한 영양소가 고루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보카도를 가장 사랑하는 이유는 그것이 사람들에게 주는 감정적 포만감입니다. 한 숟가락, 한 조각. 그 안에는 단순한 영양소를 넘어 위로받는 느낌, 보살핌 받는 느낌, 스스로를 아껴주는 느낌이 담겨 있습니다. 토스트 위에 샐러드에 혹은 그냥 소금 살짝 뿌려 한 숟가락 떠먹는 것만으로도 아보카도는 조용히 깊게 그리고 신뢰할 수 있게 여러분의 몸을 채워줍니다. 그리고 만약 아보카도가 몸속 깊은 곳에서 힘을 회복시켜준다면 이제 소개할 과일은 너무 바빠져 과도하게 흥분된 장기를 가라앉히고 긴장된 몸을 편안하게 풀어주며 단지 음식을 소화하는 것을 넘어 삶 자체를 소화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과일입니다. 다음은 자칫 지나치기 쉬운 그러나 치유력이 놀라운 과일, 파파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파파야 소화의 기적. 몸과 마음을 가볍게 우리가 노화에 대해 말할 때 보통은 심장질환, 기억력, 저하 골다공증 같은 큰 문제들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를 가장 지치게 만드는 건 그보다 훨씬 작고 조용한 고통들입니다. 식사 후 더부룩한 불편한 변비, 예전 같지 않은 소화 능력. 저는 매주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것을 가족을 통해 경험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70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식사를 자꾸 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먹으면 더 불편해. 식사가 더 이상 즐거움이 아니라 부담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때 우리는 파파야를 식단에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파파야는 그다지 주목받는 과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부드러운 황금빛 과육에는 깊은 치유의 힘이 숨어 있습니다. 가장 핵심은 파파인 샤론이라는 소화 효소입니다. 이 성분은 단백질을 부드럽게 분해하여 우리의 소화기관이 덜 힘들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소화가 느린 분들, 가스가 차거나 속이 쓰린 분들, 오래 약을 드셔서 위장이 예민해진 분들께 파파야는 정말 귀한 선물입니다. 하지만 이 과일의 도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비타민 A, C, E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몸속 염증을 가라앉히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피부 건강까지 도와줍니다. 그리고 관절염이나 만성 통증으로 힘드신 분들께는 이 과일의 한겸작용이 하루하루 몸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파파야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자극적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조용함이 노화된 몸이 가장 필요로 하는 리듬일지도 모릅니다. 한 조각의 파파야는 복잡했던 소화의 길을 부드럽게 열어주고 음식을 넘어 삶 전체를 부드럽게 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결론, 건강은 지금 이 순간 한 입에서 시작됩니다. 60대, 70대,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어르신들을 오랜 세월 돌보며 제가 분명히 깨달은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몸에 넣는 것들은 나이가 들수록 그 의미가 더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한때 아무렇지 않게 집어먹던 과일 자몽 체리, 바나나, 말린 과일. 지금은 조용히 우리의 혈당을 흔들고 복용 중인 약물과 충돌하며 회복되지 않는 염증을 키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다르게 선택하는 건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것. 블루베리, 사과, 아보카도, 파파야처럼 몸을 도와주고 뇌를 맑게 하며 소화를 편하게 하고 잃어버린 힘과 자신감을 다시 불러오는 과일도 존재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건강은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선택하는 단 한 입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접시에 담긴 과일, 오늘 한 손으로 집은 간식이 내일의 에너지와 명료함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은 다시 활력을 느껴도 됩니다. 또렷한 정신과 평온한 몸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작고 부드러운 선택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한 입 한 습관, 한 믿음.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다시 그릴 수 있습니다.